어미 범고래 한 마리가 방금 숨을 거둔 새끼를 업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는 자꾸 물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미는 잠수해 주둥이로 새끼를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사람들은 곧 그만두겠거니 했습니다. 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일회 동안 1600km를 죽은 새끼를 놓지 않고 바다를 갔습니다. 2018년 여름 미국 서해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를 숨죽이게 한 어느 어미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어미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타흘레쿠아. 연구자들이 붙인 번호로는 J35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살리시해 이 바다의 남부 정착군이라 불리는 범고래 무리가 삽니다. 타흘레쿠아는 그 무리의 일원입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무리는 지금 몹시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 7월 타흘레쿠아가 딸을 낳았습니다. 무리에서 몇 년 만에 태어난 귀한 새끼였습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겨우 30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죽은 새끼는 보통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타흘레쿠아는 그러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으려는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고 어미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죽은 새끼는 스스로 뜨지 못합니다. 자꾸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미는 물속으로 잠수해 새끼를 다시 주둥이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헤엄치는 내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사이 어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자, 사냥을 하려면 새끼를 놓아야 하니까요. 무거운 짐을 진 채 굶은 몸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일입니다. 살리시해의 연구자들은 배를 타고 나가 매일 타흘레쿠아의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며칠이면 끝나겠거니 했던 예상은 자꾸 빗나갔습니다.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 어미는 새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킨 건 어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타흘레쿠아가 지쳐갈 때 무리의 다른 고래들이 잠시 새끼를 대신 받아 옮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새끼 하나를 무리 전체가 번갈아 짊어진 셈입니다. 범고래가 얼마나 끈끈한 가족인지를 떠올리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범고래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미의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를 함께 돌보고 사냥한 먹이를 나누고 아픈 동료 곁을 지킵니다. 어미가 새끼를 업고 헤엄친 그 열일회 동안 무리는 흩어지지 않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슬픔이든 아니든 한 구성원의 상실을 무리 전체가 함께 감당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열일회가 되었습니다. 17날 동안 타흘레쿠아가 새끼를 데리고 헤엄친 거리는 약 1600km, 우리나라를 세로로 2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가 이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뉴스는 매일 어미의 위치를 전했고 사람들은 이 열일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도의 여정. 여기서 우리는 조금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흘레쿠아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슬퍼서 참아 놓지 못한 거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동물이 정말 인간과 같은 슬픔을 느끼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그 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새끼를 한동안 옮기고 다니는 행동은 타흘레쿠아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범고래에게서도 돌고래에게서도 여러 차례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타흘레쿠아가 특별했던 건 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열일회라는 시간과 1600km라는 거리였습니다. 자, 무언가를 잃고 쉽게 놓지 못하는 모습은 바다 바깥에도 있습니다. 자, 코끼리는 죽은 동료의 뼈 곁을 오래도록 서성이고 침팬지 같은 영장류는 죽은 새끼를 며칠씩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좀처럼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간만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걸까요? 여기에도 과학자들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조심스러운 짐작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몸의 문제입니다. 출산 직후의 어미는 몸도 마음도 여전히 새끼를 돌보는 상태에 맞춰져 있습니다. 몸은 이미 어미가 되었는데 품어야 할 새끼만 사라진 것입니다. 그 강한 유대가 한동안 어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소 새끼를 챙기던 행동이 얼마간 관성처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밖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그 속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흘레쿠아가 우리와 똑같이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일회 동안 1600km를 굶어가면서까지 새끼를 놓지 않은 그 모습 앞에서 동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그 여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 광경에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디 어미가 이제 그만 새끼를 놓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마리 고래의 슬픔처럼 보이는 행동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모습에서 슬픔을 읽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고래가 생각만큼 멀지 않은 존재라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타흘레쿠아가 건강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번엔 새끼가 무사히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그 열일해를 조금씩 잊어갈 무렵 2024년 12월 타흘레쿠아는 또 한 번 딸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025년 1월 사람들은 다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흘레쿠아가 또다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같은 어미가 같은 슬픔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도 열흘을 넘겼습니다. 타흘레쿠아가 낳은 새끼는 넷, 그 가운데 딸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어미는 모두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것은 범고래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범고래 사회는 철저히 어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딸은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무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나이든 암컷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무리의 살아있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한 생명만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 딸이 언젠가 낳았을 새끼들과 훗날 무리를 이끌었을 한 세대가 함께 사라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미는 이 일을 되풀이해서 겪어야 하는 걸까요? 자, 답을 알려면 타흘레쿠아가 속한 남부정착군의 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무리에 남은 범고래는 다 합쳐서 겨우 73마리 안팎입니다. 73마리. 작은 마을 하나 채우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무리는 지금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뜻밖에도 배고픔입니다. 같은 범고래라도 어떤 무리는 물범이나 다른 고래를 사냥합니다. 남부정착군은 다릅니다. 오직 물고기, 그 중에서도 치누크 연어라는 특정한 연어를 오랜 세월 주식으로 삼아왔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무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치누크 연어가 강과 바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먹이가 줄면 어미는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는 살아남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타흘레쿠아가 딸들을 잃은 배경에도 이 굶주림이 있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봅니다. 문제는 먹이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에는 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가 내는 소음은 범고래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범고래는 소리로 사냥합니다. 소리를 내보내고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연어의 위치를 읽습니다. 사방이 뱃소리로 가득 차면 이 메아리가 묻혀버립니다. 눈이 아니라 귀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연어를 소음 때문에 더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닷물에 쌓인 오염물질까지 더해집니다. 먹이 부족, 소음, 오염. 이 셋이 겹치면서 73마리의 무리는 새끼를 낳아도 좀처럼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흘레쿠아의 그 열일에는 한 어미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무너져가는 무리 전체가 보낸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강을 가로막은 댐을 허물어 연어가 돌아올 길을 터주고 배들이 무리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두도록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3마리가 아직 저 바다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타흘레쿠아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타흘레쿠아의 행동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솔직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슬픔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른 무엇인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열일해 동안 죽은 새끼를 놓지 못한 그 마음이 무엇이든 어미는 지금도 자꾸만 새끼를 잃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우리 인간과 닿아 있다는 것, 연어를 되돌리고 바다의 소음을 줄이는 일, 결국 사람이 시작한 문제를 사람이 되돌리는 일입니다. 타흘레쿠아가 다음에 낳을 새끼는 부디 어미의 등이 아니라 어미의 곁에서 헤엄칠 수 있기를. 이 채널의 이름은 여느 때처럼 고래를 부탁해였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문자 그대로의 부탁입니다.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